알람이 5번째 울리는데 계속 끄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요. 해야 할 일 오늘 꼭 하려고 한 일은 머리로 알고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몸을 옆으로 돌려 계속 울리는 알람은 아예 꺼버리고 핸드폰만 2시간째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12시야? 나 왜 이러지? 의지가 없는 건가?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네.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안 먹고 샤워도 미루고 친구 카톡도 읽고 답장을 못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장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져요. 나가야 하는 날이고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냥 취소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시간이 잠시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누워만 있는데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쳐 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게으름인지 우울인지 그냥 내가 나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기력증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무기력을 그냥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생각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먼저 번아웃과 무기력증부터 구분해 볼게요. 번아웃은 에너지 자체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도 마음도 다 닳아버린 거예요. 반면 무기력증은 달라요. 에너지는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야 하는데 유튜브를 보고 운동 가야 하는데 소파에 누워 쇼츠만 넘기는 것.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몸, 정신, 감정 3가지 층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요. 몸이 무기력해지면 쉬어도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정신이 무기력해지면 집중이 안 되고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감정이 무기력해지면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아요. 이 3가지가 동시에 오면 진짜 무기력증이에요. 그리고 이건 성격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뇌가 멈추는 이유가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무기력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체력이 떨어졌을 때예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밥을 제때 못 먹거나 오랫동안 쉬지 못하고 달려온 경우예요. 이때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이 먼저 회복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삶의 자율성과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예요. 원래 인간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 때 가장 의욕이 넘쳐요. 근데 모든 게 남이 정해준 대로만 해야 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뇌가 이렇게 반응해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리고 그게 무기력으로 이어져요. 세 번째는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예요.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버텨요. 근데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뇌가 에너지를 쓰는 걸 포기해버려요. 네 번째는 자존감의 문제예요. 자존감은 단순히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은 3가지로 구성돼요. 내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기 조절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안정감. 이 3가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작하기가 점점 두려워져요. 학습된 무기력, 뇌가 포기를 배운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반복적으로 뭘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경험을 하면 뇌가 이렇게 학습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뭘 해도 달라지지 않아. 그 학습이 굳어지면 실제로 상황이 바뀌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시도 자체를 안 해요. 뇌가 이미 포기하는 걸 배워버렸거든요.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늘 부정적이고 어차피 안 돼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무기력이 옮아요. 반대로 나를 격려해주고 방향을 찾아주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무기력을 심어 놓을 수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의미를 한 번에 무너뜨려요. 그래서 무기력증이 생기는 건 내 의지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감정 노동도 무기력을 만들어요. 하루 종일 웃어야 하고 짜증나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해야 하는 날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피로라고 해요. 내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돼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좋아하던 것도 재미없고 보고 싶었던 사람도 보기 귀찮아요. 그게 무기력이에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감정이 지친 거예요. 잘 안 됐을 때만 집착하는 습관도 문제예요. 80점 목표인데 60점이 나왔어요. 뇌는 그 실패에 오래 집착해요. 반대로 60점 예상했는데 80점이 나왔을 때는 기분 좋다고 그냥 넘어가요. 왜 잘 됐는지 분석하지 않아요. 이게 쌓이면 뇌는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어차피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잘된 날도 왜 잘 됐는지 돌아봐야 해요. 그래야 뇌가 내 노력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고 다시 시도할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고 확실한 것부터 시작하기. 무기력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갑자기 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일부터 새벽 5시 이상 집 대청소 한 달 운동 계획. 오히려 더 무너져요. 인지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행동 활성화 개념이에요. 뇌는 시작하는 순간에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일단 작은 성공 하나를 경험하면 그게 다음 행동으로 연결되는 도미노가 돼요. 서랍 하나만 정리하기. 설거지 딱 하나. 물 한 잔 마시기.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완성이 뇌에 신호를 줘요. 나 방금 뭔가 해냈어. 두 번째, 몸이 먼저 움직이기. 기분이 좋아지면 움직이겠다고 기다리면 영원히 못 일어나요.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먼저고 감정이 나중이라고 해요. 몸이 먼저 움직이면 뇌가 따라와요. 단 5분의 가벼운 움직임만으로도 뇌의 활성화 수준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일어나서 창문 열기. 가볍게 스트레칭 한번. 뇌한테 허락받으려 하지 말고 몸이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이 무기력 회복의 제일 기본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심리적으로 극복하려 해도 뇌가 따라오질 않아요. 잘 자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회복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뿌듯했던 기억을 오감으로 꺼내기. 심호흡을 5번 해요.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면서 뿌듯했던 순간 딱 하나를 떠올려요. 시험 합격, 발표 성공,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순간. 뭐든 좋아요.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막연하게 떠올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 들렸던 목소리, 내가 느꼈던 감정까지 아주 세밀하게 오감으로 재현해야 해요. 뇌는 생생하게 상상한 기억과 실제 기억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오감으로 세밀하게 떠올리는 순간, 뇌는 그때의 자신감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결과뿐 아니라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도 함께 떠올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나 그때 진짜 열심히 했구나.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네 번째, 내 감정을 분리하는 시간 갖기.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도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업무 생각을 하면 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엔진은 계속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뇌에게 진짜 쉬는 시간을 줘야 해요. 퇴근 후 30분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음악을 듣거나 걷거나 조용히 차 한잔하는 것.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뇌가 구분할 수 있어야 무기력이 쌓이지 않아요. 다섯 번째, 위로보다 격려해줄 사람 찾기. 무기력할 때 필요한 건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슬플 때 필요한 거예요. 무기력은 슬픔이 아니에요. 방향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격려예요. 괜찮아, 다 그래가 아니라 이건 잘 되고 있어. 이 부분은 이렇게 해봐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잘하고 있는 것과 아직 부족한 것을 동시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늘 어차피 안 돼, 원래 그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잠깐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무기력은 전염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뇌가 너무 오랫동안 방향을 잃고 지쳐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뇌는 아주 작은 신호 하나에도 반응해요. 오늘 서랍 하나만 정리해봐요. 심호흡 5번만 해봐요. 뿌듯했던 기억 하나만 꺼내봐요. 방향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작은 것 하나에서 다시 시작돼요. 혹시 무기력했던 시간을 지나온 경험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